이 같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대규모 예산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재정 정책에 문제는 없는 건지 경제부 임세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네. 오늘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즉 돈을 앞으로 많이 풀겠다 이런 얘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5만 원씩 더 주고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는 거죠. 네. 자영업자한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어주고 이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금도 손에 지원을 주는 겁니다. 정부가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대책만 봐도 6조에서 7조 원 더 들어갈 겁니다. 모두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재정 적자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미 정부가 내년에 지출을 7% 중반 이상 늘리겠다고 정해놨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가 국민에게서 받는 세금이, 그러니까 국간이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해에만 추가 세수가 23조 원이 더 추가를 거쳤었고 올해에도 20조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직접 더 쥐어주는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오늘 대책은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다시 소득을 늘려준 대책으로 이 막힌 걸 뚫어보겠다는 겁니다. 급하긴 한 상황입니다. 민간에서 고용하고 성장이 안 되면 남은 건 정부의 재정 정책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죠. 긴급 처방을 하듯이 세금을 직접 투입하긴 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복지 정책이라는 게 한 번 시작이 되면 나중에 걷어들이기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 경제가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층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고 세금을 부담하는 젊은 층은 줄어들만 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 증가하는 속도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부가 돈을 쓰면 이게 효과가 좀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해봤지만은 서민들 생활이 좀 나아졌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추경이 11조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또 딱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3조 8천억 원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정부의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3% 경제 성장도 어렵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 3%를 포기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는 2달 전까지만 해도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결국 오늘에서는 물러나는 겁니다. 성장률 3%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 한국 경제에서 3%라는 수치가 저성장이냐 중성장이냐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3%는 정부의 목표치이자 그동안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망치를 오늘 2.9%로 낮췄지만 여기에도 정부의 목표 내지 희망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12월까지 경제를 운영하다 보면 낮춰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2.8%로 전망을 했는데 이 얘기인즉슨 내년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임세흠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